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제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가장 내밀하게 미스터 트롯과 불타는 트롯맨을 알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이쪽 분야에 또 나름 전문가다. 일부 어떤 그 "이번 사태 때문에 가짜다." "기자 경력이 사실이냐? 뒷조사를 해 보겠다." 이러신 분도 있는데, 명백히 저는 기자를 20년 했고, 또 조선이라는 타이틀만으로도 16 년이 넘습니다. 그리고 TV조선만 해도 10 년. 그러니까 그렇게 의혹이 가시는 분들은 저한테 직접 연락하시면은 제가 응대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지금 황영웅 씨 사태를 또 다른 관점에서 아주 정확하게 꼬집었다. 이 기사를 읽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자세하게 알고 있을까? 정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 사태의 본질에 대해서 이 황영웅 씨 탓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각도로 틀었습니다. 정면으로 응시한 바로 그곳. 그곳에는 불타는 트롯맨 제작진, 더 위로 올라가자면 불타는 트롯맨을 기획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기사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면서 또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정보들을 함께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여기 제목이 뭘까요? "황영 사태 본질은 돈 욕심과 믿었던 동업자의 배신이다."라는 굉장히 은유적인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과연 돈 욕심은 누가 부렸으며 어떤 동업자였으며 왜 배신을 했을까? 이런 기사입니다. 이게 뉴스엔 김범석 전문 기자라고요. 저한테는 선배인데 이 이름을 정말 날리던 기자였습니다. 데스크도 꽤 오래 했고요. 정말 이 바닥에서 정말로 기사를 좀 쓴다. 정보통이 정말 대단한 정보력을 갖고 있는 그런 기자입니다. 지금은 현역에서 물러나서 이렇게 전문 기자 타이틀을 달고 활동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불타는 트롯맨은 불꽃 튀는 경연보다 한 개인의 일탈과 이력 때문에 한층 더 조명을 받았다. 자, 폭행 전력이 종합 세트처럼 세상에 알려졌다. 뭐 황영웅 씨 폭행 전력이야 뭐 중학교 때부터 쭉 성인이 돼서까지 뭐 군대 문제까지 뭐 군대 제대하고서의 문제까지 쭉 굴비 엮듯이 계속 나왔죠. 자, 하지만 이같이 황영웅 씨 사태가 알려지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냐? 피해자와 목격자 관점에서 황영웅 씨의 성공, 그리고 황영웅 씨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피날레를 장식하는 모습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발동한 것이다. 웬만하면 침묵을 택할 법도 한데 '정말 참을 수가 없다.'라는 아주 많은 사람들의 의지가 발동했고, 또 그렇게 많은 제보를 이분들이 해 왔죠. 자, 황영웅 씨 밑에는 이렇게 서혜진 PD의 사진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사태를 결정적으로 악화시킨 것은 이 황영웅 씨가 우승 상금 전액을 기부하겠다라고 한 발언. 저도 황영웅 씨가 이 우승 상금 전액 기부를 얘기하자마자 바로 방송을 켜서 "와, 김칫국 마셨다. 너무 부적절한 발언이다." 결승 1 차전만 마치고 결승 2 차전까지 남은 상태에서 이런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다른 참가자들에게 불리하게 만드는 그런 발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누가 봐도 이렇게 황영웅 씨 우승 상금 전액 기부 발언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이 김범석 전문 기자는 해석하냐면 돈 때문에 출연한 게 아니라 제게 목숨 같은 노래만 부르게 해 달라는 강력한 절규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언은 맥락도 안 맞고 초점이 나갔다. 김칫국 드리킹도 유분수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선 넘었다라는 비난이 줄을 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황영우 씨가 이 같은 발언을 한 거, 이런 아이디어를 낸 것은 누구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다? 이 대사를 공동 집필한 누군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맷집 좋고 멘탈이 강하다 해도 오디션 출연자인 아마추어 황영웅이 이러한 대담한 발언을 꺼내 놓기에는 여러모로 경험이 부족했을 것이다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요. 이 황영웅 씨 발언, 물론 기부에 대한 생각은 제작진들과 함께 논의를 했을 것 같지만 이런 기부에 대한 이런 발언을 꺼낸 것은 황영웅 씨가 즉흥적으로 꺼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서예진의 그 불타는 트롯맨의 제작진들은 황영웅 씨를 끝까지 안고 결승전 마지막까지 피날레를 장식하려고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집계상 황영웅 씨를 이길 만한 다른 참가자가 없기 때문에 황영웅 씨가 우승을 차지한 다음에 이 같은 기부 발언으로 아름다운 피날레를 그림을 그려 왔던 거죠. 하지만 황영웅 씨가 1 차전이 끝난 다음에 약간 흥분된 상태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런 발언을 꺼낸 게 아닐까. 이 말끝도 황영웅 씨가 좀 흐렸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1 차전이 끝난 다음에 발언은 '황영웅 씨가 성급하게 꺼낸 발언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많은 엔터 관계자들은 이 같은 대담한 발언을 황영웅 씨가 꺼낼 수 있었던 이유, 그 배경에는 서혜진 PD 겸 대표를 주목하고 있다. 왜? 서혜진 PD는 SBS 스타킹을 비롯해서 TV조선에서 트로트 붐을 조성한 최고의 예능 미다스의 손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노련하고 경험이 많은 서혜진 PD의 어떤 기획하에 이 같은 발언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 같은 유력한 근거, 서혜진의 외주 제작사와 이 탑7이 프로그램 종영 후 거의 동업에 준하는 계약이 맺어진다는 사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타는 트롯맨 그 탑7들은 서혜진 외주 제작사와 그 1년 정도의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1년 계약을 맺을지 아니면 몇 년 계약을 맺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TV조선 미스터 트롯 이후에 서혜진 PD가 좀 경험을 축적했기 때문에 쪼끔 더 연장해서 계약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소속사가 없는 경우에는 서혜진 PD와도 또 계약을 맺을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을 유추할 수가 있고 또 황영웅 씨 같은 경우에는 소속사가 있다 없다 뭐 지방의 작은 소속사다 아니면은 그 조항조씨 소속사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근데 그 황영웅 씨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소속사가 없었으면은 아마도 이 서혜진 대표 크레디아와 계약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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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높다. 서혜진 PD는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든 반드시 황영웅 씨를 톱스타로 만들고 황영웅 씨와 함께 엄청난 수익을 얻어내는 그런 회사로 키울 생각이었다. 왜냐하면 임영웅 씨의 사례를 보고 서혜진 씨가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정말 대놓고 말을 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어쨌거나 서혜진 PD는 단순한 외주 제작사를 만든 게 아닙니다. 크레디아는요. 매니지먼트 그리고 음원까지 제작하려고 하는 거대 종합 엔터테인먼트를 구상했던 것 같습니다. 임영웅, 이찬원 등 미스터 트롯 출신들도 모든 이 같은 공식을 거친 서혜진 PD의 작품이었다. 1 년간 미 탑7이 정말로 TV조선에 보은하듯 나왔죠. 임영웅 씨도 그 과정에서 "너무너무 힘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이게 서로 나쁘지 않았다. 처음에는요. 가수들은 방송 감각을 익히면서 팬덤을 확장했고 방송사는 4070 시청자들을 잡으면서 광고를 붙이니 쏠쏠한 윈윈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반드시 경쟁자가 출몰. 서혜진 PD가 TV조선과 엄청난 불협 화음을 겪으면서 1 년에 한 30억 원 정도의 연봉 계약을 책정했으나 그조차도 뿌리치고 회사를 나갔죠. 그러면서 자신만의 독립 회사를 차렸죠. 엄청난 투자를 받고서 이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달려간 회사가 바로 MBN입니다. 가장 자신과 의견이 맞고 또 자신의 의지대로 모든 것들을 맞춰주는 그런 방송사를 선택한 거죠. 어쨌든 MBN은 서혜진 PD의 비위를 맞춰야 했으나 결과적으로 창사 이래
단일 프로그램 최대 수익을 냈습니다. 하지만 서혜진 PD 입장에서는 돈방석이나 다름없는 제2의 임영웅이 될 황영웅을 어떻게든 안고 가야 했지만 촛불에서 횃불로 변하는 악화일로 여론 앞에서는 더 이상 지켜주지 못했다. 아마 서혜진 PD는 진짜 눈물을 삼키며 황영웅 씨와 결별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 배경에는 MBN의 부정적인 생각, MBN도 굉장히 힘들어했거든요. 이걸 지금 막지 못하면 방심위도 가야 되고 또 시청자들의 항의도 빗발쳤고, 그러니 프로그램이 성공했고 어쨌든 최대 수익을 냈기 때문에 황영우 씨 카드는 MBN 입장에서는 버리고 싶었을 것이고, 그뿐만 아닙니다. 스폰서 계약한 각종 기업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서혜진 PD 쪽에 아마 엄청나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우리의 기업의 이미지까지 떨어진다. 그다음은 보장할 수 없다." 또한 서혜진 PD도 그다음 시즌을 만들어야 되면 이 지금 불타는 트롯맨이 선례가 될 거 아닙니까? 이처럼 여론이 안 좋아도 끝까지 밀고 나간다. 그렇다면 다음 스폰서, 다음 후원사를 찾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니 서혜진 PD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안고 가고 싶었지만 이 경제적 논리, 이 자본주의 논리로 황영웅 씨와 어쩔 수 없이 결별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자, 그랬지만 어땠습니까? 손절 타임이란 게 있는 겁니다. 모두 다 골든 타임이 있습니다. 처음에 제보가 나왔을 때 정확하게 황영웅 씨와 인터뷰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그때 손절을 했어도 됐는데 질질 끌었습니다, 질질. 이들에게 17일 동안에 물을 단칼로 베기보다는 계속 미끼를 던지며 간을 보는 전략이 훨씬 유효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대중들의 여론을 또 살펴보고 국민 응원 투표를 보면서 고민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17일 동안에 불타는 트롯맨 제작진들은 어떤 걸 결론을 내렸을까요? 1만 명의 팬들을 한번 움직여 볼까? 바이럴에 좀 더 신경 써 볼까? 오디션에서는 일단 빠지고 나중에 투어 공연을 합류할까? 이런 고민을 해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들을 또 황영 씨와 공유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죠. 흥미로운 건 임계점에 도달한 제작진이 오른팔 같았던 황영웅을 손절한 것처럼 TV조선과 SBS도 황영웅 사태를 비중 있게 다뤘다는 점이다. 자, 서혜진 PD가 어디 출신입니까? SBS 출신입니다. 근데 서혜진 PD가 SBS 나올 때도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좀 문제가 있었고, 서혜진 PD는 굉장히 SBS에게 배신감을 느꼈고, 또 SBS는 또 서혜진 씨를 품어주지 않았죠.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궁금한 이야기 Y를 통해서 서혜진 PD의 첫 번째 작품인 황영웅 씨를 정확히 저격하고 나섰습니다. 사이를 알 수 있는 단적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에 사이가 좋았다면 서혜진 PD가 SBS 쪽에 또 전화를 해서 읍소를 했을 수도 있는데 이미 그 선은 넘은 것 같습니다. SBS가 이 추가 제보를 받고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든 버티던 제작진이 3월 3일 백기투항 결심한 게 바로 SBS 때문이라는 뒷말이 나온다. 여러분들 맨 끝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평판 관리를 잘못하면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는 살벌한 세상이란 걸 이번 사태가 보여줬다. 서희진 PD가 평판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어제의 동지 SBS가 오늘의 적이 됐다. 이런 살벌한 세상이다. 자, 이 기사는요. 황영 사태 본질은 누구냐? 바로 서혜진 PD의 돈 욕심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기사입니다. 동업자의 배신, SBS가 서혜진 PD를 배신했다. 뭐 이렇게 봐도 되고, 아니면 서혜진 씨가 황영우 씨를 배신했다. 뭐 이렇게 읽어도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씁쓸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번 사태를 또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런 기사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봤습니다. 지금 트로트 오디션이 끝나지 않습니다. TV조선과 MBN이 너무 절체정명 위기에 지금 정면으로 대결 중입니다. 또 여성 편도 만들고 또 뒤이어서 또 시즌 2도 나올 거니까.
그래서 이 계속되는 오디션 프로그램 저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피곤할 수 있습니다. 피로할 수 있습니다. 너무 남발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참가자들 논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진달래도 있었고 황영도 있었는데 그다음은 없으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근데 한 번쯤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전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백은영이었고요. 시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